저도 예전에 30대 때 인생이 망하고 나서 돈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는 가정도 문제 생겨, 집도 문제 생겨. 결국 저 혼자 남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지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 40대가 오늘은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고 생각의 폭을 넓혀드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오늘 다루고 싶은 주제는 바로 40대가 됐는데 돈이 없으면 왜 비참해지는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어느 시기나 돈이 없으면 힘든 거는 맞습니다. 다만 젊은 시절에 돈이 없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더더욱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기이지만 40대가 되면 이런 부분도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대가 되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돈의 가치에 대해서 더욱더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순자산 100억 가는 로드맵이라든지 30대 때 친구가 많으면 안 되는 이유라든지 노후 준비나 부모님 부양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얘기도 드리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개인 정신과 행복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무슨 돈 얘기만 하냐, 물질만능주의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이라는 건 우리 삶 전반에 깊이 관여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물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생각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영역에서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기회 자체를 열어주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40대 접어들면서 만약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진다면 그때는 진짜로 비참하다라는 표현이 어색하지가 않을 심적인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30대 때 인생이 망하고 나서 돈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는 가정도 문제 생겨, 집도 문제 생겨. 결국 저 혼자 남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지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 40대가 중요한 시기인지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생애 주기를 생각해보면 10대에서 20대까지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20대 때는 어느 정도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라고 할 수도 있죠. 대학을 다니거나 사회 초년생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군대를 갈 수도 있죠. 나는 뭘 잘하고 어떤 분야에 취미가 있고 뭐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30대부터 40대까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에 돌입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이나마 경력을 쌓고 사람들의 관계도 누적시키면서 결혼을 생각하거나 실제로 가정을 이루고 내 집을 마련하거나 자산관리 같은 걸 고민을 하죠. 여기에 운이 좋으면 안정적인 수입도 올릴 수 있고 더 큰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0대가 되면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인생의 중반전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나이가 40대 가까이 되면서 이제 슬슬 정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아니야? 이런 불안감들이 떠오르고 주변의 부모님들도 점점 연로해지시고 자녀가 있다면 교육비까지 본격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내 수중에 돈이 여유가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40대에 돈이 없으면 생겨나는 대표적인 문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기회 자체가 아예 사라진다는 겁니다. 둘째적으로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스트레스에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20대 때 돈이 없는 것과 40대 때 돈이 없는 것은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20대 때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과 체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뭔가 새로운 일을 벌이고 무모하게 덤벼도 그걸 만회할 에너지가 넘쳤었어요. 저도 20대 때 30대 초반에는 정말 이런 에너지가 넘쳤었거든요. 근데 40대가 되면 어떨까요? 40대에는 결혼도 했을 수도 있고 아이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결혼이나 출산, 육아까지 생각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는 본인 결혼이나 아이를 원치 않는다고 해도 이제 어느 정도 커리어에서 안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하는 건 일단 내 인생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주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해. 이쪽으로 이직하고 싶은데 재교육이나 자격증 공부 비용이 버거워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해. 이런 식으로 기회 하나하나가 사라지면서 불안감이 커진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그 결과 마음속으로 나는 참 실패했구나 하는 자괴감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이 더 황폐해지고 다시 뭘 해보려는 의욕이 사라질 거예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들어서면 정말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제 주변 아는 형님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 전에 다른 직업을 하다가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 배달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7년 차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돈 모은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몸도 아프고 밖에서 오토바이 타면 밖에서 계속 대기하고 서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 뭔가 매장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한계라는 게 느껴지고 내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뭔가 하려고 해도 두렵고 돈이 없고 일단 지금 당장 눈앞에 생활은 해야 되니까.
심지어 50대나 60대가 돼서야 이제 진짜 남은 시간이 많지 않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는 허둥지둥 돈을 모으려고 애를 써봐도 예전만큼 기회가 열려있지가 않으니까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40대냐? 사실 돈이 없으면 20대, 30대, 50대 어느 때나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40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을 책임져야 할 부분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동시에 이제 성과를 좀 냈겠지? 이렇게 주변에 기대나 사회적 기준이 작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얘기만 한번 간단히 얘기하자면 30대 때는 인생이 망해서 정말 돈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40대가 되면서 지금 하는 업이 잘 되면서 누구보다 연봉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표자의 자리까지 와 있다 보니까는 이제는 어리둥절하게 생각한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30대까지만 해도 아직 젊은 축이라고 해서 뭔가 시도할 수가 있고, 실패를 해도 아직 젊으니까 다시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하지만 40대가 접어든 순간 저처럼 지옥을 맛보고 다시 올라와서 현재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는 이상 회사를 다닌다고 칠게요. 하지만 40대로 접어드는 순간 회사에서도 경력직으로 완전한 역할을 맡고 있어야 되고, 가정 내에서도 아이들이 있다면 학원비, 교육비, 양육비 이런 게 많이 들고, 또 부모님에게 용돈이나 의료비를 지출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돈이 없으면 모든 게 막히구나 이렇게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럼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전부라는 거냐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든지 인간적인 관계, 마음의 풍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으면 이런 정신적인 가치들을 누릴 수가 있는 기본적인 삶의 안정도 함께 잃게 된다는 거예요. 아플 때 병원비가 없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조차 일하느냐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점점 에너지가 고갈되고, 혹은 친구를 만나 가볍게 커피를 한 잔 하고 싶은데도 주머니 사정이 곤란해서 매번 약속을 피하게 되는, 제가 예전에 돈 없을 때 약속을 다 피했었어요. 결국 정신적인 가치조차도 제대로 즐길 여유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40대에 돈이 없으면 유독 비참함을 느끼는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40대에 접어들어서 정말 현실적인 문제를,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이나 부모님 부양, 내 집 마련, 은퇴 준비, 돈이 부족하면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돈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는 가치,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왜 기안84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다시 태어나도 젊었을 때 일을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할 거다. 놀고 싶다. 하지만 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돈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는다. 서장훈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이가 들면 돈이 없으면 비참해진다고. 그 말이 진짜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40대가 되면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사람은 배신할지 몰라도 돈은 적어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조금 자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은 돈이면 다 돼?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은 돈이라는 건 내가 필요할 때 그 액수만큼 기회와 안정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누군가랑 친해지고 사랑도 하고 우정도 쌓고 인생에서 빠뜨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때로는 예기치 못한 오해라든지 상황 변화, 멀어지거나 싸울 수도 있고, 심지어 의도치 않게 배신을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저도 정말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돈은 어떨까요? 내가 100만 원이 있으면 그 100만 원은 내가 어떻게 어디든지 쓸 수가 있잖아요. 여행을 가도 상관없고 개인 취미에 투자를 해도 괜찮잖아요. 정말 남 돕는 데 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에게 베풀거나 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 돈이 받쳐줘야 본인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말만 나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봉사 많이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장학금 제도를 만들거나 아이들을 위해 교육 공간을 제공하고 싶다고 한다면 결국 돈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돈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더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고 나의 선한 영향력이 확장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진짜 돈이라는 게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니구나,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금 생각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 여기까지 40대에 돈이 없으면 이렇게 인맥과 기회가 달라지는 게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대비하고 해결할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40대에 진짜 돈이 없으면 공공해지고 인맥 기회 잃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반등해서 잘 될 수가 있을까? 저는 크게 한 3단계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마인드 정립, 두 번째는 재무구조 점검, 세 번째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돈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돈 얘기만 하면 왠지 속물 같고 돈을 밝히는 사람으로 찍힐까봐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먼저 깨트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은 정말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그걸 잘 벌고 잘 쓰고 잘 모으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돈을 벌고 싶다, 자산을 축적하고 싶다, 더 나은 경제 여건을 만들고 싶다 마음을 가지는 건 부정적이거나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물질 만능주의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그걸 좋은 곳에 쓰고 내 삶이 안정이 유지가 되고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가족과 사회에 베풀 수가 있다면 그게 정말 훨씬 더 건강한 가치 추구가 아닌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무구조 점검. 자, 40대가 되기 전에 혹은 이미 40대에 진입했다면 지금이라도 내 재무 상황에 냉정하게 들여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월 소득과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 적자인지 흑자인지,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써보는 거예요. 요즘 엑셀 파일에 가계부 작성한 분들도 많고 핸드폰 앱으로 간편하게 지출 내역을 관리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를 통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부채가 있다면 우선순위로 정해서 상환에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카드론이나 캐피탈, 고금리 대출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줄이거나 없애야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자 부담이 커질수록 내 경제적 자유는 계속 멀어지니까. 예전에 카드론 4천 받았다가 진짜 너무 힘든 적이 있어요. 금리가 15% 20% 넘어가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만약 혼자서 이런 걸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우면 재무설계 이런 거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해도 본인이 공부하거나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사실 마인드와 재무구조 점검에서 끝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결국 행동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출을 얼마나 줄일 건지, 투자를 한다면 어떤 상품에 얼마를 할당할 건지, 몇 년 안에 얼마의 자산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세울 건지, 추가 소득을 위해서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나 부업을 시작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매달 30만 원씩 적립을 꾸준히 해보자는 목표를 세울 수가 있잖아요. 30만 원이 적어 보일 수도 있지만은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이죠. 거기에다가 내가 소득이 중간에 늘어나고 지출 구조가 바뀌면서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금액을 더 올리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계속 습관화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내 통장에 미리 빼두는 습관을 가져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투자도 적극적으로 공부하길 권장드립니다. 단순히 주식이나 코인에 무작정 뛰어든다? 이런 거 말고 이해도가 높은 주식 장기 투자부터 시드머니를 모아서 소형 부동산이나 경매나 상가를 매입하는 걸 알아본다든지 아파트를 알아보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시장의 흐름과 리스크 관리는 필수예요. 하지만 공부하지 않으면 전혀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저처럼 지식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하고 스킬을 늘려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리고 사업에 추진하는 것도 추천드리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미 40대인데 늦은 거 아닌가요? 묻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상적인 건 20대, 30대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거죠.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기엔 40대는 지금 시대에서는 굉장히 젊은 겁니다. 20년 이상 활동할 수 있어요. 요즘 50, 60, 새로운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 많고 제 주변엔 70대인데도 이런 컨설턴트 업무도 하고 사업도 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저희 팀장님들 중에 거래처 대표가 70대가 넘었어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도 노후 자금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맥도 조금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비싼 모임을 가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업계 사람들과 소통하는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나 모임을 찾아본다거나 무료 세미나나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취업교육,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발을 뻗어 나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정보들과 기회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진짜예요 이거는. 결국 40대에 돈이 없는 상황에 맞닥뜨려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40대에 돈이 없으면 왜 힘든지.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점 확실히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니지만 돈이 부족하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적 여건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는 돈 문제를 미루거나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라고 덮어두기보다는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인드 정립, 재무구조 점검, 구체적인 실천 이 세 단계를 기억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40대 이후에 인생이 풍요롭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혹은 컨텐츠가 조금이라도 좋았다면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다가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셔야 됩니다. 인생갱생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